약간 있어. some water, 많이 있어. a lot of water.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는 게 영어다. 피디님, 원어민들이 영어 관사를 왜 쓰는 것 같아요? 진짜 왜 쓰는지 모르고 싶은데 네네. 시험 볼때 on 애플이니 뭐 더 애플이니 헷갈리고 제대로 개념도 이해도 못하고 그냥 사과면 apple이라고 하면 되지. 이게 왜 굳이 an apple, apples, the apple 이렇게 바뀌는지 이 원어민 입장에서는 엄청 진짜 너무 중요해요. 원어민들이 이렇게 관사를 중요시하고 쓰는 이유는 한국어와 영어의 이 수 개념 차이가 달라서거든요.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게 수학도 아닌 그쵸. 이 세상에 생각보다 수로 이루어진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원어민들은 어떤 물체를 딱 봤을 때 이게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셀 수 없는지를 본능적으로 구분하면서 잘한다고 하거든요. 피디님, 이 마커가 몇 개죠? 한 개, 한 개죠? 그럼 만약에 이게 두 개 있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두 개. 두 개라고 하겠죠? 근데 여기 이렇게 물이 있어요, 물. 물은 몇 개라고 하겠어요? 물 자체로는 그냥 못 세는 그쵸? 물은 액체니까 또 셀 수 없죠. 우리는 그냥 마커다, 물이다라고 하지만 영어에서는 이게 한 개다, 두 개다, 물은 셀 수 없다라는 것까지 이 언어에서 표현을 하려고 해요. 이 영어를 쓰는 원어민들은 사물들을 쪼개서 구분하는 능력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서양은 개인주의가 있죠. 이 개개인, 개체에 대한 인식이 동양보다 훨씬 더 발달되어 있어요. 서양에서는 이게 하나하나 잘게 쪼개서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언어에서 명확히 말하려고 해요. 하나라면은 앞에 반드시 어를 붙여서 a marker. 이 어가 하나를 뜻하는 대표적인 단어인 거고, 만약에 두 개면은 two markers 라고 또 뒤에 반드시 s를 붙여서 이거 두 개 이상이다, 여러 개다 라는 거를 말하려고 하고요. 만약에 이게 하나라고 셀 수도 없고 여러 개도 될 수 없다면 앞뒤에 아무것도 안 붙이고 water 이라고 말을 함으로써 얘는 셀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또 셀 수가 없으니까 개체를 정확하게 말하려는 원어민들 특성상 뭔가 불안한 거예요. 이거 하나라고 딱 지정해주고 여러 개라고 딱 지정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물이 한 컵에 들었다 라고 할 때 a cup of water, 한 컵만큼의 물 이렇게 말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또 two cups of water, 두 컵만큼의 물. 여기서 또 이제 제대로 말을 하려고 하죠. 원어민들 불안해요. 그래서 a cup of water, two cups of water 아니면은 이걸 양으로라도 약간 있어, some water 아니면 많이 있어, a lot of water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는 게 영어다. 근데 관사는 말고 더도 있고 그쵸. on도 있고 맞아요. 복잡하잖아요. 맞아요. 이거 더, on 제가 한 방에 원어민처럼 머릿속에 딱 각인될 수 있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표를 하나 그렸는데 이게 원어민들이 관사에 대해서 생각할 때 딱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는 표거든요. 일단 원어민들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개체를 정확히 말하려고 한다고 했고 그 개체가 물처럼 셀 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붙여요. 어도 못 붙여요. 하나가 아니니까. s도 못 붙여요. 그리고 셀 수 있으면은 어라고 붙이거나 그게 만약에 이제 그 단어가 모음으로 시작하면 on이라고 할 거고 두 개 이상부터는 s를 붙일 거예요. 그래서 room이라는 단어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room. 제가 이제 이 스튜디오 방에서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 방은 하나라고 셀 수 있죠? 이 방도 있고 옆에 회의실 다른 방도 있고 그게 아니라 앞에 어도 안 붙이고 s도 안 붙였어요. 셀 수 없는 room 이렇게 원어민이 말할 때는 셀 수 없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이 공간을 뜻해요. 여기 이렇게 앞에 이만큼 공간이 있는데 이거는 셀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의 공간인데 똑 떨어져요. 그거는 a room, 하나의 공간, 막혀있는 방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건물 안에 아니면 2층에 방이 2개 이상 있어요. 막 3개씩 있어요. 그럴 때는 two rooms, three rooms, four rooms s를 붙이는 거죠. room, 셀 수 없는 공간, a room, 하나의 방, rooms, 여러 개, 2개 이상의 방. 이해됐어요? 근데 셀 수 없는 공간이라는 쓸 수가 있는 개념인가요?
그쵸?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이 한국인 입장에서는 뭐 방 하나, room, 알겠어. rooms, 2개의 방, 알겠어. 근데 얘가 끝까지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아니, 굳이 왜? 왜 셀 수 없는 공간이라는 거를 왜 굳이 말해? 근데 원어민들은 너무 신기하게 이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요. 이 개체가 오기 전에 그 근본이 뭐였었냐?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건물에 막혀 있는 데가 없었어요. 허허 벌판처럼. 그냥 공간만 있을 뿐이에요. 그거는 room이라고 하다가 이 공간을 딱 구획을 지어서 누구나 이건 방 하나라고 말하게 됐어요. 그때 그게 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 유리, glass는 원래는 셀 수 없어요. 유리라는 거는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a glass, 유리잔 하나가 딱 제품으로 나오면 그때는 셀 수 있다고 봐요. coffee라는 거는 원래는 셀 수 없어요. 원래 있는 그 재료 자체, 물질은 셀 수 없어요. 커피라는 거는 그냥 까맣고 씁쓸하고 카페인이 든 액체예요. 그런데 그게 한 잔의 커피,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로 나오면은 이거는 하나라고 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아니 굳이 왜? 이거를 굳이 왜 세? 할 수 있지만 원어민들은 원래 셀 수 없는 그 상태가 뭐였었냐 이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됐어요? 다행이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는 어떻게들 이해를 했어요? room, a room, rooms. 그리고 apple처럼 이 앞이 A, E, I, O, U 모음으로 시작하면 an apple 이렇게 이제 바뀌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 칸은 뭐냐? 바로 더가 붙는 건데 더가 더 쉬워요. 더가 더 쉬워요. 왜냐면 더는 그냥 그라고 말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the room, 그 공간, 만약에 이 단어에서 왔으면 그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 그 공간 허전한데 뭐 좀 꾸미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단어로부터 왔다면 the room, 그 방 하나 남으니까 거기를 스튜디오로 꾸미자. 그리고 이 단어에서 왔다면 the rooms, 그 방 2개 남잖아. 거기를 도서관이랑 회의실로 꾸미자. 이런 식으로 셀 수 없든 하나든 2개 이상이든 더는 다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한 번이라도 말을 했다면 예를 들어 우리 그 유리 회사에서 그 유리 시켜야 돼. The glass 이것도 가능하고 나는 카페인이든 그 커피가 좋아. The coffee 가능해요. 근데 앞에 딱 놓여있는 이 커피 한 잔을 보고 그 커피 한 잔 나한테 좀 줘 라고 할 때는 또 그것도 the coffee라고 할 수 있는 거고 2잔이 있다면 그 커피 2개 너가 들고 가라고 할 때 the coffees도 가능한 거죠. 뭐 어느 정도 이해는 이제 좀 되는데 말할 때 좀 쉽게 쓸 수 있는 방법 같은 팁 같은 게 있어요. 좋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원리, 원어민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개념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말할 때는 2가지 법칙만 알면 어나 더 또는 이제 안 붙이거나 s 붙여서 잘 말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영어를 말할 때 그 단어가 이 세상에 있는 전체를 다 말하느냐 아니면 부분을 말하느냐 이것만 구분하면 바로 말할 수 있어요. 이 전체라는 건 원재료를 뜻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원재료가 있고 그걸 가지고 제품을 만들죠. 이 제품은 어떻게 보면은 부분이에요. 아까 예를 들었던 거 커피 같은 경우는 원재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커피 전체는 못 세요. 그냥 액체일 뿐이에요. 그런데 한 잔의 커피로 딱 컵에 담겼어요. 제품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a coffee? 예전에는 액체는 못 센다, a coffee 안 했는데 요즘은 그냥 원어민들이 커피 한 잔 할 때 a coffee라고 해요.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a cup of coffee라고도 하죠. 왜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전체 커피 액체를 딱 한 컵만큼 담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부분이죠. 얘는 어를 붙여서 a cup of coffee 아니면은 회화에서는 그냥 편하게 a coffee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커피라고 할 때는 아까 배웠던 the coffee 이거는 뭐 이거든 둘 다 쓸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너 커피 좋아해? 이거는 너 이 한 잔의 커피가 좋니? 보다는 그냥 이 세상에 있는 그 원재료 커피를 좋아하냐이기 때문에 Do you like coffee? 이렇게 그냥 말하면 돼요. Do you like coffee? 아무것도 안 붙이고 Do you like coffee? 근데 너 커피 한 잔 마실래? 라고 할 때는 Would you like
A coffee? Would you like a coffee? A coffee. 한 잔의 커피를 마시고 싶어라고 할 때는 어를 붙이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커피를 만들어주는데 그게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 그 커피, 네가 만든 그 커피, the coffee you made is really good. 너가 만든 그 커피 진짜 맛있더라.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전체냐? 그럼 안 붙이고 부분이다. 하나면 어고 근데 그거라고 할 때는 더를 붙이는데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음식 중에 그냥 fruit, 과일이라고 하면은 안 붙여요. 그냥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과일.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구체적으로 말할 때는 사과 하나, an apple, 바나나 하나, 한 개라고 할 땐 a banana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과일을 좀 더 먹으려고 라고 할 때는 I try to eat more fruit 라고 하는데 나 아까 사과 한 개 먹었어 라고 할 땐 I ate an apple 처럼 말을 하게 돼요. 이거는 다 똑같아요. 전체면은 안 붙여요. 예를 들어 뭐 빵, bread 안 붙이고 또 뭐 고기, meat, 해산물, seafood 이런 단어에는 안 붙이지만 머핀 한 개는 a muffin, 스테이크 한 판은 a steak, 새우 한 마리는 a shrimp 이런 식으로 붙이는 거죠. 그러면 피디님, 이 머리 전체 hair 이거는 붙일까요? 안 붙일까요? 머리 전체? 제가 지금 힌트 줬죠? 머리 전체는? 안 붙여. 안 붙여요? 그런데 한 가닥은 뭐라고 하겠어요? 한 가닥, hair. a hair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전체냐? 부분이냐? 예를 들어 피부 전체, skin 안 붙이지만 여기 있는 볼 하나는 a cheek 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통이 오늘 너무 막혀요. 트래픽이 장난 아니야. 그럴 때는 교통 전체 traffic 안 붙이지만 차 한 대는 a car 이라고 하는 거죠. 가루 같은 것도 결국은 똑같아요. 이런 원재료냐, 설탕, sugar 전체 다 못 세겠죠? 그런데 한 톨씩 셀 일은 없는데 만약에 이게 뭉쳐서 하나의 제품 각설탕으로 나왔어요. 그때는 a sugar cube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음악,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음악, music 못 세요. 아무것도 안 붙여요. 하지만 하나의 노래라고 할 때는 a song이라고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질병 관련된 것도 전체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그냥 병이라는 거, disease라는 단어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병, 이런 단어는 못 세지만 감기 이런 거는 세요. a cold. 특히 좀 걸리고 낫고가 좀 명확한 나 3일 아팠어 이런 것들은 어를 붙여요. 가벼운 질병은. 근데 또 너무 큰 질병 뭐 암이라던가 뭐 당뇨라던가 이런 거는 또 안 세요. 그 기간이 너무나 길고 그냥 전체적인 느낌이 들기 때문에 내 이렇게 몸에 그냥 이렇게 몸에서 그냥 퍼져나가는. 그리고 그 특정 기간에 유행하는 독감 같은 거는 the flu 이런 식으로 또 붙이기도 해요. 첫 번째 원칙은 내가 말할 때 전체를 말하려고 하냐, 부분 하나를 말하려고 하냐, 그라고 말하려고 하냐 이거에 따라서 말하면 되고요. 두 번째 원칙은 딱 사람들이 지정한 거, 특정한 거는 더를 붙여요. 지정한 게 뭐냐 이렇게 싶을 수가 있는데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어서 누구나 그거라고 할 만한 거는 더를 붙여요. 예를 들어 이 태양계에서 우리 지구를 밝혀주는 저거는 그 태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딱 지정된 거. The sun. 특히 하나밖에 없다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 그렇게 할 거고 하늘. The sky.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영역이 딱 나뉘어져 있지가 않은데 하늘이라는 게 되게 모호하잖아요. 근데 저거는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는 거다. 그 푸른 우리보다 위에 떠 있는 특징을 가진 그거 그 하늘 위에 하나밖에 없잖아. 이럴 때 the sky, 더를 붙이면은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리고 악기를 말할 때 더를 붙이는데 그 연주자가 항상 치는 그 피아노, 그 연주자 집에 있는 그 그랜드 피아노는 그 연주자에게 지정된 악기죠. 악기는 더를 붙여요. The piano. 근데 이 세상에 있는 아무 악기나 하나, 아무 악기 중에 하나 그냥 말하는 느낌으로 할 때는 a piano라고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장소를 말할 때도 더를 붙일 일이 많이 있는데 이만큼은 공원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어요. The park. 장소는 특히 더가 잘 어울리는 이유가 여기는 공원이라는 곳이야. 공원으로 지정됐어. 공원이라는 특징을 가진 특정한 장소야. 여기서는
다른 거 안 하고 사람들이 산책하고 놀러 나가서 돗자리 피고 이런 곳이야. 여기서 회의를 갑자기 하진 않아. 장소는 덜을 많이 붙여요. 그리고 덜을 붙여야만 하는 장소들이 있는데 바다는 너무 넓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지정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 태평양 같은 경우는 지도상에서 이만큼이 태평양이다 라고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The Pacific Ocean 이런 고유명사에서도 덜을 또 볼 수가 있고, 그런데 또 호수 같은 거는 덜을 안 붙여요. 이미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lake라고 하고요. 산맥 같은 거, 알프스 산맥 이런 것도 산이 너무 많이 뻗어져 나가 있다 보니까 이만큼 딱 잘라서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럴 때도 the Alps, 알프스 산맥, 그리고 뭐 미국이나 필리핀처럼 여러 개가 뭉쳐서 나라가 된 거, 여러 주가 모여서 한 나라가 된 거, the United States, 그리고 여러 섬이 모여서 한 나라가 된 거, the Philippines, 이렇게 지정해줘야 되는 거는 더가 많이 붙는다. 끝! 법칙 끝! 그렇게만 알면은 내가 어를 써야 할지, 아무것도 안 붙이고 써야 할지, 덜을 써야 할지 알 텐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오늘 배운 관사를 문장으로 잘 연습할 수 있도록 AI 프롬프터를 무료로 드릴 거예요. 영상 아래에 여러분들 복사해서 챗GPT나 제미나이에 넣고 직접 문장 만드는 연습 해보면 좋겠고요. 저와 함께 계속 이런 식으로 영어 배우고 또 AI와 대화 연습까지 할 수 있도록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오늘 배운 내용 복습까지 잘하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